시범 경기 2홈런 오른쪽 화살표 1타석 뛰고 2군행, 롯데 만년 유망주 외야수 다시 기회 노리나 2루타 2방으로 3타점 폭발. 신윤우가 던지는 질문, 2군 강자는 왜 1군에서 통하지 않는가? 이 영상은 경기 기록과 데이터, 그리고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한 분석 영상입니다. 들어가며 반복되는 패턴의 의미, 야구에서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 중 하나가 있다. 이 군에서는 압도적인 성적을 내면서도 1군에 올라오면 같은 선수가 맞나 싶을 정도로 위축되는 유형의 선수다. 이런 선수를 두고 팬들은 흔히 만년 유망주라고 부른다. 신윤우의 커리어는 이 현상의 교과서적 사례에 가깝다. 퓨처스리그 통산 타율 0.321에 OPS 0.844, 올 시즌 5경기 타율 0.375에 OPS 1.132, 어떤 기준으로 봐도 이 군에서는 충분한 실력을 갖춘 선수다. 그러나 1군 통산 성적은 이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한다. 이 괴리는 단순히 한 선수의 개인적 실패로 읽기에는 너무 구조적이다. 신윤우의 사례를 분석하다 보면 KBO 리그에서 2군형 선수가 만들어지는 메커니즘과 1군 벽이 얼마나 두꺼운지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2군과 1군의 벽, 무엇이 다른가? 신윤우의 패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2군과 1군의 본질적 차이를 짚어야 한다. 표면적으로 가장 큰 차이는 투수의 질이다. 1군 투수들은 2군보다 구위가 좋고 제구가 정밀하며 무엇보다 타자를 공략하는 전략이 정교하다. 처음 올라온 타자에게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초반에는 오히려 유리할 수 있지만 몇 타석이 쌓이면 투수들이 약점을 파악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신윤우의 경우 이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 매 시즌 2군에서 압도적인 성적을 내고 1군에 올라올 때마다 같은 패턴이 반복됐다. 투수의 질 차이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시즌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져야 하는데 그런 궤적이 보이지 않는다. 보다 근본적인 차이는 심리적 환경과 수비 압박이다. 1군 경기는 관중수, 미디어 노출, 팀 내 경쟁 구도 모든 면에서 2군과 다르다. 특히 신윤우처럼 기회를 잡아야 한다. 는 압박이 누적된 선수에게 1군 타석은 단순한 야구가 아니라 자신의 커리어 전체가 걸린 시험대가 된다. 수비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이다. 신윤우는 포지션 전환 이후에도 외야 수비 불안이 지속됐고 이것이 감독의 신뢰를 쌓는데 결정적인 장벽이 됐다. 야구에서 감독이 타격 부진을 허용하면서도 선수에게 기회를 주는 경우는 대개 그 선수의 수비가 믿을만할 때다.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불확실성이 겹치면 출장 기회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비교 사례 1. KBO 역사 속 만년 유망주 위 유형들. KBO 리그 역사에서 신윤우와 유사한 패턴을 보인 선수들은 적지 않다. 가장 전형적인 유형은 2군 홈런왕이 1군에서 사라지는 경우다. 장타력이 뛰어나지만 성구안이 받쳐주지 않는 타자들이 여기에 속한다. 2군 투수들은 이런 타자에게 볼을 아끼지 않고 존 안으로 승부하는 경향이 있어서 강점이 극대화된다. 그러나 1군 투수들은 철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약점 공략에 집중하기 때문에 같은 스타일의 타자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낸다. 또 다른 유형은 멘탈 스테빌리티 부재형이다. 2군에서는 실수를 해도 다음날 다시 출장할 수 있고 팀 내 경쟁 압박도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나 1군에서는 한 번의 실수가 출장 기회 박탈로 이어지고 이 압박이 다음 타석에 영향을 미친다. 신윤우의 보네드 플레이 사례는 이 유형의 특성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흥미로운 발레도 있다. 비슷한 패턴을 보이다가 늦게 1군에서 꽃을 피운 선수들이다. 이들의 공통점을 보면 대부분 포지션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거나 컨택 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스윙 궤적을 수정했거나 감독이 충분한 기회를 주는 환경이 만들어진 경우였다. 비교 사례 2. 일본 프로야구의 2군 강자, 문제. 이 현상은 KBO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일본 프로야구, NPB에서도 팜리그의 황제라 불리는 선수들이 1군에서는 좀처럼 자리를 잡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관찰된다. NPB에서 주목할 만한 차이점은 2군과 1군의 시스템이 KBO보다 더 분리되어 있다는 점이다. 일부 구단에서는 2군 전용 코칭 스태프를 완전히 다르게 운영하고 선수 개발 철학 자체가 다른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이 군 환경에 최적화된 선수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KBO와 NPB의 공통된 구조적 문제는 2군 성적의 가중치다. 2군 성적이 좋은 선수를 1군에 올려야 한다는 내부 압박이 있지만 정작 1군에서 적응 기간을 충분히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신윤우의 사례처럼 단 한 타석으로 다시 내려보내는 방식으로는 선수가 1군 환경에 적응할 기회 자체를 갖지 못한다. 나이라는 변수, 30세의 의미. 신윤우가 만 30세가 됐다는 사실은 이 분석에서 빼놓을 수 없는 변수다. 일반적으로 타자는 27에서 30세 사이에 신체 능력과 경험이 결합되는 전성기를 맞는다. 이 시기를 지나면 신체 능력은 서서히 하락하지만 경험에서 오는 예측력과 성구안이 이를 보완한다. 그러나 이 보완 메커니즘이 작동하려면 1군에서의 충분한 경험이 축적되어 있어야 한다. 신윤우의 문제는 정작 1군 경험이 쌓이지 않은 채 나이만 들었다는 점이다. 이는 미래의 성장 가능성보다 현재의 폭발력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반면 긍정적인 시각도 있다. 30세는 야구에서 결코 끝이 아니다. KBO에서 늦게 개화한 타자들의 사례를 보면 물리적 나이보다 1군 경험의 누적이 더 중요한 변수인 경우가 많았다. 신윤우가 만약 올 시즌 충분한 1군 출장 기회를 얻는다면 그 경험이 이전과는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도 존재한다. 개명이라는 선택, 심리적 재출발의 효과. 2023 시즌을 앞두고 신윤우가 개명을 단행한 것은 야구적 분석보다 심리적 분석의 대상에 가깝다. 개명은 개인의 의지와 각오를 외부에 표명하는 행위다. 나는 달라지겠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그러나 개명 이후에도 1군 성적에 큰 변화가 없었다는 사실은 심리적 재출발이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흥미로운 점은 개명 전후로 2군 성적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는 점이다. 이 군에서는 이미 잘하고 있었고 개명 이후에도 잘하고 있다. 달라진 건 없다. 이는 신윤우의 문제가 자신감이나 마인드셋의 문제라기보다 1군 환경 자체에 대한 적응 메커니즘의 문제일 가능성을 높인다. 롯데 구단의 판단, 왜 한 번 더 기회를 줬는가? 방출 여론까지 나왔음에도 신윤우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진 배경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신윤우의 2군 성적 자체는 여전히 구단에게 매력적인 숫자다. 2군에서 0.321의 타율과 0.844의 OPS를 꾸준히 유지하는 선수는 쉽게 구할 수 없다. 장타력이 있는 외야 자원이라는 점도 롯데 타선 구성에서 무시하기 어렵다. 둘째, 대안의 문제다. 롯데 외야 사정이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윤우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구단 입장에서도 쉬운 결정이 아니다. 비용 대비 효율을 따지면 아직 가능성이 있는 자원에 한 시즌을 더 투자하는 게 합리적 선택일 수 있다. 셋째, 손성빈 사례와의 비교도 흥미롭다. 롯데는 최근 손성빈을 주전 포수로 기용하면서 투수진 안정이라는 성과를 얻었다. 이처럼 이 군에서 검증된 선수에게 환경을 만들어줬을 때 달라진 결과가 나온 경험이 구단 내에 축적되고 있다면 신윤우에 대한 시각도 달라질 여지가 있다.